네,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협상보다 세계 군비 경쟁 확대로 조금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가 천조국 하는데 이제 2천조국으로 불러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천조국이 원래 천조주의라고 이제 하늘의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삼전도의 굴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역사 속에서 지면에 이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리는 그거를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너 뭐 힘센 애한테 천조하네 뭐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다가 그게 이제 국방비 천조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 나타나면서 국방비를 저렇게 많이 쓰는 부강한 나라다 이렇게 약간 칭찬하는 말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2천조를 쓰다 보니까 천조국이라는 단어를 2천조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될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천조 이상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천조국이라는 단어로는 미국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조만간 2천조국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평화 협상 얘기 그러니까 피스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다가 이제 노벨 평화상도 이제 못 탔고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부통령이 지금 그 마두로의 후계자가 앉힌 게 뭐 야권 지도자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은 여자. 네. 근데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자기 대신에 노벨 평화상 받았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안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평화 얘기가 싹 빠지고 오히려 전 세계 군비 경쟁으로 지금 전부 소용돌이 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소풍 갔는데 그 어떤 애가 자기가 저기 돌 밑에 가재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네. 가재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어떤 다른 친구가 돌을 딱 뒤집더니 가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 가재 봤다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먼저 가재 봤어.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둘이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너 정말 가재 본 거 맞아? 했더니 그 가재 봤다는 애가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 가재 진짜 잡은 애는 제가 직접 보고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예요. 둘이 그런 싸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에 그 마두로 그 공습해서 체포했을 때 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방공망이 무력화됐다 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혀 아무도 몰랐다. 자다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중국 레이더에 JY-27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JY-27A고 그게 240마일 정도 탐지 가능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386km면은 한국에서 강원도, 서울에서 강원도 정도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F-20이나 F-35 같은 미국의 주력 전투기를 다 저희 탐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7에서 업그레이드된 27A 버전이 나왔죠. 바로 저렇게 커다랗게 뭐 야구장 전광판 같이 생긴 저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피해받아서 막 부셔진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리아에 JI-27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걸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JI-27A라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 마두로가 이 체포 당했을 때 아무 반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랑 똑같아요. 가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봤다고 실제로 봤다고 하더라도 잡지 않으면 혹은 잡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재를 보고 직접 손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잡은 애. 네. 그 애의 능력은 뭡니까?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보고 나서 그거를 잡기 위한 실행 능력. 가재한테 손이 안 찔리면서 손으로 가재의 허리를 잡는 그런 판단력.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게 그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선전하는 대로 실제로 작동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탐지해서 격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무슨 골프공 수준만한 거를 봐서 우리 전투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이런 문제죠. 거죠. 네. 전투기 지나가는 걸 보면 뭐합니까? 마두로는 체포당해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갔는가를 봤느냐도 중요한데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몇 번씩 미군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놔버리기 때문에 미군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랑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게 또 증명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더 투자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뭐 망신을 당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저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걸로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야, 그럼 우리도 중국이 대만 총통 잡아올게. 미국도 너네 했잖아. 우리 가만히 놔둬.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야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2022년, 2024년, 그리고 작년이 2025년까지 대만의 포위 훈련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2022, 24, 25 계속 지날수록 변화가 뭐냐면 범위의 이 그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포위 훈련이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으로 지금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훈련에는 실사격 훈련이 포함됐고 일본의 지금 그 총리가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대만이 유사시에 뭐 우리 일본도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압박을 강화시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훈련을 키운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정의 임무 20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죠. 마두로 체포 당시에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서방 언론들의 이런 지적들. 그리고 뭐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겠죠. 우리 방산이 이만큼 썩었구나. 방산의 비리가 상당히 많은 건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저런 것들이 다 부패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만 포위 훈련은 일본이 자극해서 더욱더 빨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명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만 침공하는 거를 미국이 봐줘야지 왜 만약에 대만 침공하는데 미국, 일본이 개입한다? 그럼 너네만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더욱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트럼프가 이 전략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논쟁을 키우는 모습이죠. 네, 지금 연일 이제 그린란드 나오고 있죠. 그린란드, 콜롬비아, 캐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자, 근데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뭐 전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상황. 이게 그린란드인데 크기로 따지면은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됩니다. 크기도 크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기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죠. 네. 국민의 95%가 저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서 저 지역에서만 어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진 거의 다 빙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중요한 게 저희가 2만 명이 저기 몰려 사는데 총 5만 6천 명 정도 있는데 저기만 2만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만한 국가에 3만 6천 명이 산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3만 6천 명이 산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서 막 부딪히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기는 면적당 인구 비율이 세계 최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저기 숫자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만한 공간, 우리 둘이 이만한 공간에 있으면은 제가 이거 지키면 되고 앵커님이 요거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만한 크기에 저희 2명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얼마만큼씩 지켜야 되나요? 국민 1명씩 지켜야 될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 뭐 다큐멘터리 자주 보세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북극곰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 꽃이 피어 있어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사는데 들판에 꽃이 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빙하가 지금 다 덮여 있는 곳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 파야 됐던 자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자원이 매장량은 있었는데 캘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갑자기 포텐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있거든요. 북서쪽입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북서쪽이면 이쪽이에요. 이 왼쪽 어깨. 여러분들 기점으로 왼쪽 어깨. 그쪽에 보면은 기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의 우주군이 운영합니다. 나토의 운영 체제로 들어있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P2P 우주기지고 P2P이라는 단어가 이 개썰매에 관련된 단어인데 2023년에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공군 인프라 스트럭처가 다 깔려 있고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에다가 아까 미국의 우주군이 운영한다고 했죠. 네. 우주 감시 시스템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아까 80%의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요 밑부분에 다 주민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방어 주민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그 몰려 있는 부분에서도 순수 덴마크인은 몇 프로냐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누이크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네. 그러니까 소수민족 같은 경우가 덴마크 자치령으로 있지만 그 덴마크 자치령으로 있다고 해서 덴마크인이 아니기 때문에 덴마크의 어떤 속박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기가 쉽죠. 맨날 매일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덴마크인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느 전 세계 나가서라도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국뽕이 막 차오르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른바 덴뽕이 차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준다. 너 우리 미국 주로 편입해. 그럼 돈 많이 줄게. 그렇게 설득하기가 쉬운 이 민족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충지이자 설득하기 굉장히 쉬운 민족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방어가 굉장히 허술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찔러보기가 상당히 이 먹잇감이 좋은 상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계속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홍시 같아가지고 좀만 더 치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인애플 같으면 안 찔러보는데 네. 홍시 같아서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방비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일제히 급등을 했네요. 네, 다른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오늘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방산주가 어떻게 됐나 보죠. 자, 유럽의 방산주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올 때 레오나르도 화가 이름 붙은 것들이 있죠. 그 군사 시설 그 업체도 방산주거든요. 레오나르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독일의 어떤 그 전차 만드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다 포함된 유럽의 방산주 ETF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 근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부근으로 다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저 고점만 돌파하면은 역사상 최고가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으로 가니까 방산주들도 들썩이는 것이고 그 트럼프는 한술 더 떴죠. 배당하지 마라. 네. 그 배당할 돈으로 군사시설에 더 투자해.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굉장히 이 해상 쪽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해군 쪽이 중요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잠수함 부분이죠. 그래서 해군함 건조, 잠수함 건조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통 그 수출을 했던 육군 쪽이 굉장히 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군, 해군 이쪽 방산주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국방 예산 증액 발언으로 미국, 유럽 또 한국 시장까지 방산주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